예상치 못한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부동산 시장.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부동산 투자. 이정찬 전문가가 실전 투자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가끔 화폐 개혁이라는 이런 화두가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어떤 국회 답변 과정 중에서 그런 또 화폐 개혁의 필요성이 또 언급이 됐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화폐 개혁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은 그 결과로서 시장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그 반응 중에서 부동산 시장에 주는 영향은 어떻게 변할 건가? 자, 우리 국민의 자산의 70%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화폐 개혁이 만약에 실시된다면은 부동산 시장에 주는 영향은 어떨까 하는 측면이 아주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요약해서 준비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화폐 개혁이 좀 이게 묻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지난달 25일 국회 기재위 답변 과정 중에서 논의할 시기가 왔다라는 어떤 약간 긍정을 하는 그런 뉘앙스의 답변을 한국은행 총재가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논란이 증폭이 됐습니다. 증폭이 되다 보니까 최근 며칠 전에 공식적으로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제 부정은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논란의 불씨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일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2004년도에도 한국은행 내에 화폐 개혁을 관련된 태스크포스 팀이 만들어진 적도 있습니다. 또한 2009년도에도 심도 있게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화폐 개혁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검토 기간이 길다 보면은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정권의 리더십 차원에서 불시에 실시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화폐 개혁이 한 2번 있었습니다. 2번 있었는데, 자, 우리가 한국전쟁이 끝나고 1953년이죠. 그때 1차 화폐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100대 1로 바꿨죠. 그래서 100원이 1환이 됐었습니다. 그때는 한국전쟁 이후에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수습하는 그런 차원에서 화폐 개혁이 실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종의 목적을 좀 달성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화폐 개혁은 박정희 정권이죠. 1962년도에 실시가 됐습니다. 10대 1로 됐습니다. 그래서 10환이 1원이 됐었습니다. 이때는 퇴장자금이라 해서 지하자금을 양성화시켜서 산업발전을 위한 산업자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실시가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100%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좀 보기는 어려운 화폐 개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언급되는 그리고 또 최근에 이렇게 다시 거론되는 이유를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자, 첫 번째 이렇습니다. 현 내수 경제의 어떤 프레임, 패러다임의 어떤 큰 진전 없이 변혁 없이는 큰 발전을 기할 수 없다는 그런 인식들이 상당히 많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 침체 국면으로 빠져 들어가기 전에 뭔가 충격요법으로 이런 화폐 개혁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게 첫 번째 이렇게 거론되는 이유 중에 저는 첫 번째라고 보고요. 예,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어떤 경제 규모에 맞는 국격, 화폐의 품격, 즉 우리나라의 화폐 단위에 맞는 그런 국격과 어울려서 그런 어떤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즉 경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계산이라든지 거래라든지 회계 처리라든지 이럴 때 있어서 어떤 불편함이 좀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 또 그다음에 우리가 선진국 모임인 OECD 국가 중에 있어서 이런 4자리 환율, 1달러대 우리가 지금 1,100원대잖아요. 그 4자릿수 환율을 가진 나라는 신흥국을 제외하고는
우리 같이 이게 경제 규모가 있는 나라 중에서는 대한민국이 어떤 유일하게 네 자리의 어떤 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이제 하나의 이렇게 논의를 일으키는 두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돈의 선순환이 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대기업 많은 영업이익 순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있죠. 즉 돈의 흐름을 선순환시켜야 된다 이거죠. 말 그대로 어떤 돈맥경화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런 화폐 계획이 될 필요가 있고 그런 화폐 계획을 통해서 내수 경제의 어떤 선순환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자주 이게 거론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화폐 계획하고 리도미네이션하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좀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이렇습니다. 먼저 리도미네이션을 갖다가 설명을 드리면은 리도미네이션은 화폐 가치의 어떤 가치 있는 변동이 없이 단지 액면가를 동일 비율로 낮은 숫자로 변경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0대 1이라고 한다면은 지금의 1000원이 1원이 되는 겁니다. 이걸 갖다 디노미네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디노미네이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강제성이 수반되면은 이걸 갖다가 우리가 화폐 개혁이라고 일컫습니다. 따라서 어떤 신권 화폐 교환 과정에서 어떤 강제 조치가 수반된다. 즉 예를 들어서 지급을 정지한다든지 유예한다든지 대출금을 강제로 회수한다든지 체납세를 징수한다든지 이렇게 이런 강제적 조치가 수반되면은 이걸 화폐 개혁이라 하고 강제적 조치가 수반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일컫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내수 활성화에 기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성공을 했을 때 얘기지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내수 활성화 기여가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런 리디노미네이션이 일어나면은 가장 시장에서는 무슨 현상이 가장 먼저 발생이 되느냐? 첫 번째 물가 상승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900원짜리의 어떤 상품이 있다고 그래요. 자, 이게 1000대 1로 리디노미네이션이 됐을 때 0.9원인데 최소 단위는 1원이란 말이죠. 그 순간 이 900원짜리 제품은 900원짜리 상품은 1000원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물가 상승을 초래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어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어떤 화폐 가치가 축소가 되고 또 화폐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착시 현상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서 그러면서 어떤 소비를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증가, 즉 소비 증가는 어때요? 내수 경제 활성화로 다가오고 내수 경제 활성화는 즉 국민의 어떤 소득 증가로 인해서 어떤 경기의 어떤 선순환을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죠. 또한 그런 과정 중에서 돈의 흐름이 또 바뀌어요. 돈의 흐름이 바뀌면서 가능한 실물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 자산의 선호도가 급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전 자산 중에서 실물 자산 중에서도 가장 뭐예요? 대표적인 게 부동산과 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과 금 쪽으로 돈의 흐름이 바뀐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고요. 또한 지하자금 같은 경우가 신권을 갖다 신권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장롱 속에 있는 국권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하자금의 양성화 또한 이런 과정 통해서 어떤 세수 증가. 자,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5만원권 화폐를 발행하면서 참 논쟁이 많았습니다만은 어쨌든 발행하고 나서 지금까지 약 한 100조 원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회수된 것은 60%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5만원권 중에 40조 원은 장롱 속에 묻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40조 원이 묻혀 있는 돈이 이런 리디노미네이션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게 하나의 선순환이 되면서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대가 되면서 돈의 흐름이 바뀌면서 결국은 실물 자산의 선호도가 올라간다. 그래서 실물 자산의 대표적인 게 부동산과 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일단 실물 자산의 선호로 인해서 돈의 흐름이 바뀐다고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첫 번째 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느냐 그걸 보시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일단 화폐 가치에 대해서 사람이 이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착시 현상.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현재 아파트 매매 가격이 9억짜리가 아주 짧은 기간 안에 10억이 됐다면은 대부분의 매수자들은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1억이 올랐네. 이걸 투자해 마라. 사 마라. 이게 상당히 망설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디노미네이션이 돼가지고 9억이 90만 원이 되겠죠. 그럼 10억이면 100만 원이죠. 그래 90만 원 하다가 100만 원 됐네. 그래 10만 원밖에 오르지 않았네. 이걸 사도 되겠네. 라고 이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매수를 검토할 수밖에 없죠. 결국은 매수자가 많아지면은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죠. 자,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디노미네이션이 실행 가능성이라 그 시기는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거죠. 자,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에서는 지금 내수경기 활성화가 최우선 업무 과제다. 또한 지금 소득을 증가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서 실행을 해야 될 시기가 빨라져야 된다 하고 그렇게 주장하신 분도 있는 반면에요.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주택가격 폭등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이런 실행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수반됩니다. 신권 화폐 발행 비용이라든지 각종 ATM기라든지 각종 교체 비용들이 막대한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약간 부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수 경제를 키워야 되는지 아니면 주택가격 폭등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감당을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뭐랄까요, 양날의 칼, 양날의 검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100% 내수 경기에 어떤 좋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장 실행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실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자, 또한 거래 불편함 말씀드렸는데요. 요즘에는 주로 현금 거래가 없이 주로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만큼 거래 불편함을 아직은 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겠느냐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어떤 안정에 최우선 정책의 기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현 정부에서 실시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실시가 될 겁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시청자께서는 이런 화폐 계획이 됐던 디노미네이션이 됐건 그런 조치가 실행된다면은 안전자산 중에 선호도가 가장 높은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대체적으로 수반된다. 그 점을 꼭 우리가 숙지를 하시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안전자산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과 금 또한 그 관련된 만약에 주식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ATM기를 만드는 회사라든지 자판기를 만드는 회사라든지 어떤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라든지 그런 주식이 뜰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 오늘은 자 최근에 언급된 화폐 계획이 만약에 실행이 된다면은 이러이러한 현상들이 나옵니다. 해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찍었느니 다시 반등을 하느니 여러 가지 이제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지역별, 시기별, 상품별 경기 전망하고 어떤 투자 환경 분석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제분들을 위해서 소액으로 접근 가능한 소액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필수사항들을 정리해서 제가 세미나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특히 제 세미나에 처음 오신 분에 한해서는 제가 세미나 끝나고 1:1 무료 상담까지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